자, 이번 시간에는 아동에 관련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을 이해하기 이전에 그럼 과연 아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우리가 그 아동복지시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도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도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장애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동의 어떤 취약성이라든지 또는 아동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아동복지시설이 그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동입니다. 자, 아동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아동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서 고대 로마 시대 한번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대 시대에는 먼저 이제 그리스 시대에서는 성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교육을 받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아동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로마 시대에는 성인이 되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지기를 위한 교육, 군대 교육을 책임지기 위한 교육을 통한 준비의 시기로 이렇게 그 규정을 했습니다. 아동을.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외국의 어떤 그 저개발 국가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뭡니까 이런 그 아이를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8, 9, 10명 이렇게 낳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그 과거와 거의 동일한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50년대, 60년대 부모들이 자식을 막 낳을 때는 이때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저개발 국가에서 이 아동을 보는 관점과 동일하다는 거죠. 뭡니까? 결국은 그게 아동을 8명, 9명 낳는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이게 밥을 이렇게 이 식량을 축내는 어떤 입으로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의 어떤 자기의 일을 감당해주는 어떤 일꾼으로서 이런 그 아동을 인식하는 이런 어떤 그 국가도 현재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대시대의 아동에 대한 개념의 특징을 보면요. 성인의 어떤 전기, 그 다음에 성인의 축소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은 남자아이에만 또 국한을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극에 달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제 막 산하 제한 정책을 쓰니까 이 남자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 성별 감별을 해가지고 성감별을 해서 여아인 경우는 낙태 수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고대 시대에 아동의 어떤 교육 대상으로서는 남자들에만 해당되는 일이었었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하는 일을 보고 그냥 배우는, 자, 우리의 어떤 과거가 거의 똑같은 거였었죠. 쉽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과거도 여성들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하는 일, 밥하고 빨래하고 그다음에 옷 찢고 뭐 이런 일들을 배우다가 시집가면 되는 이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이 고대 시대의 아동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개념의 어떤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100년대에서는 아동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가 되겠고요. 이때 비로소 그 그리스도 기독교 정신이 되겠죠.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해서 아동을 그 천진무구성의 어떤 강조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모가 없는 아동의